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이후 진행되는 첫 특검 조사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했던 것과 달리 김 여사는 출석에 응했습니다. 구속되면서 대통령실 경호가 중단된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출석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평상복 차림에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최대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는 만큼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부터 먼저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는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입니다. KBS 취재 결과 오늘 조사에서는 공천 개입과 부당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과의 첫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이번엔 진술을 일체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 명품수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고가 시계를 사줬다는 진술을 받았고 서희건설로부터도 고가 목걸이, 브로치와 귀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무산됐죠? 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반발로 14시간 40분 만인 오늘 새벽 중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원 명부 확보를 임의 제출 형태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2023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가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이 박힌 특검은 오는 18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 명부 요구에 반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른바 방송 3법 처리 이후 언론개혁 방향 논의에 나섭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밤샘 농성에 돌입했던 송원석 비대위원장. 특검의 부당한 영장 집행은 수사가 아닌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국민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의원과 당직자들이 당사에 집결한 가운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과 정치 폭고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간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까지 나왔다며 통일교의 하청 조직으로 전락한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이 조직적인 당원 가입에 더해 현금까지 동원한 통일교 교단 차원의 총력전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출범시킨 검찰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에 이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아 방송 3법 처리 이후 방통위와 방심위 조직 개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행사방해 논란의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재발 시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현재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모아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하천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흘러내립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은 넘칠 정도로 불어났고 다리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흙탕물 내려오고 너무 정신없이 내려와가지고 그 농작물이랑 이게 싹 이제 쓸어버리니까 비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걱정되죠. 베란다 배관에서는 폭포수처럼 빗물이 역류하고 사무실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물을 빼는 속도보다 물이 차는 속도가 정말 빨라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도로 한가운데서 솟구치는 물줄기.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하면서 위태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솟구치는 물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더 이상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되돌아왔어요.
폭우로 잠겨버린 도로 한가운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우비를 입은 사람들은 물에 잠긴 차량을 밀어냅니다. 타이어까지 차오른 빗물에 차량이 멈춰버렸고 탑승자는 힘겹게 문을 열고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산책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차오른 빗물은 나무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오늘 오전까지 1명이 숨지고 20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145채가 물에 잠기고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상별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제아도급 업체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징역 2년, 철거 감리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추가로 사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세제 지원 대상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1주택 자격이 유지되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도 강원과 충청, 호남엔 비가 오는 곳이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오후에도 중부지방에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엔 20에서 60, 특히 충남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엔 너울이 강하게 밀려와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재료는 준비됐고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 볼까? 아차차, 손도 씻고.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